조금 순서가 다르죠? 듣기 말하기도 못하는데 세련되게 표현하는 문법에 제일 많은 시간을 활용하고요. 이렇게 해서는 영어가 늘기 어렵습니다. 우선 듣기와 말하기부터 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뇌 자체가 그렇게 언어를 배우도록 진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에겐 끈기 있게 말을 걸어줄 엄마 아빠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정확한 발음을 얘기해줄 뉴스 영상은 있죠. 저자는 매일 1시간씩 고작 3분 분량의 뉴스를 반복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를 따라했죠.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옆방에서 미국 사람이 말하는 줄 알았다고 할 정도로요. 그렇게 2개월이 지나자 어느 순간부터 무심코 켜놓은 영어 뉴스가 또박또박 들리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미군들이 운영하는 기독교 커뮤니티 모임에서 확실히 말을 트인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고작 2개월 만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셨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읽기를 중점으로 했습니다. 읽기 속도가 뒷받침되면 듣기가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문법을 깡그리 무시했던 것은 저자와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기는 여전히 별도의 연습과 지나간 시행착오가 필요했습니다. 저자의 방법은 말하기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언어라는 것이 생각이 아니라 습관에 가까우니까요. 오늘 영상은 오늘부터 딱 90일만 영어 베이비를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영어에 자신감을 잃으셨던 분, 출퇴근 시간 오가며 해볼 쉬운 영어 학습법을 찾고 계시는 분들께 추천해봅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거인의 서재...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하나 둘 소리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네,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왜 안 들리지 소리가? 네. 자, 안녕하세요. 자, 양선호라고 하고요. 네, 양선호라고 하고, 혹시 저 강의, 영어 강의 처음 들어보시는 분 혹시 채팅창에 숫자 1 한번 써보시겠어요? 제 영어 강의 처음 듣는다. 염연선님 처음이시고, 네, 제 영어 강의 완전 처음이다 진짜. 꽤 되시네. 아, 그래요? 그래요? 저 영어 강의 딴 데서 하는 거 안 들으셨구나. 네. 그래서 원래 제가 여태까지 한 내용들은 가볍게 하고 그 다음 얘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제 영어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처음부터 좀 진행을 할 테니까 혹시 제 얘기 들으신 분들은 가볍게 들으시고 후반부터 네,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9시 3분이니까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저는 저 모르신 분 안 계시겠죠 혹시? 네, 양선호라고 하고요. 네, 저는 총 5개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 중에서 주가 네, 주식과 경제, 그리고 영어와 중국어, 외국어 학습, 그리고 자기계발 이렇게 3가지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고요. 우선 주식 경제 관련해서는 제가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현대차 투자증권에 공채로 입사해서 제가 PB로 10년 동안 근무했었고, 그 다음에 퇴사하고 증권정보업체에서 네, 뭐 애널리스트 유튜버 다양하게 했고, 한국경제TV 와우넷 파트너 고정 출연도 했었고, 네, 제 책도 이렇게 출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저의 주식 관련 책이고요. 네, 근데 오늘은 포인트가 영어니까 영어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군대에서 영어를 독학했고, 그리고 출퇴근하는 지하철에서, 증권회사 출퇴근할 때 거기 지하철에서 중국어를 제가 독학을 해서 이 독학을 담은 비법 책, 영어 베이비 시리즈를 원래 이론책만 한 권 출판했다가 사람들이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럼 실제로 공부할 수 있는 책을 출판해 달라 그래서 정말 계획에도 없게 네, 2권을 더 출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3권을 가지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성인 영어회화, 초등 영어 원서 전문 그런 학원도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삼성 SDS에서도 제가 강연도 했었고, 또 강남역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 동아리도 제가 1년 반 동안 운영했었고요. 그리고 제일기획 자회사 차이나 나우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중국 고수로 선발이 돼서 칼럼까지도 제가 기고를 했었습니다. 현재 팟빵에 구독자가 2,500명,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구독자가 한 5,300명 정도 네, 돼 있고요. 그리고 올해 연세대학교 어학당 태솔 네, 입학해야 되는데, 원래 작년에 입학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안 돼서 입학을 못 하고 있고, 네, 제가 가기만 하면 되는데, 네, 그리고 영어와 중국어를 바탕으로 제가 국제결혼 전문 MC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권이 저의 영어 관련된 저서이고요. 이게 삼성 SDS에서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자, 제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공부를 하고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집에서 저한테 대학교 등록금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 제가 다 스스로 벌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공부를 거의 안 하고 대학교 공부 고3 수능 끝난 다음부터 저는 공부에 손을 놓고 한 학기 다니고 휴학하고 돈 벌고 다시 한 학기 복학하고 다시 휴학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가지고 공부를 거의 못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토익이 뭔지도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돼서 이제 주변 애들이 친구들이 토익을 공부하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지 라는 생각에 토익을 공부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공부해서 손을 놨으니까. 네. 근데 그러다가 제가 군대를 안 갔어요. 계속 그 휴학하고 복학하고 그걸 반복하는 과정에서 군대를 못 가서 군대를 제가 28살에야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계속 휴학하고 돈 벌고 그러다가 아예 나중에는 휴학을 3년 동안 휴학해 버렸었어요. 돈을 아예 벌어버리려고. 그래서 그 와중에 군대를 못 가가지고 28살에야 이제 군대를 갑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군대 가자마자 이제 정신을 번쩍 차리죠. 남자들은 흔히 군대 가서 정신 차린다고 그러잖아요. 갔는데 이제 군대 가서 저녁 이후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영어를 공부하자. 우선은 어쨌든 대기업에 가려면 영어가 필요하니까 영어를 공부하자 했는데 군대에 제가 장교로 군대를 갔거든요. 나이가 많으니까 똑같이 병사로 가서 군생활 하기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장교로 갔습니다. 근데 장교로 갔는데 삼사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군사교육 군대에 영어를 공부할 게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다가 교회에 있는 영어 성경책을 조그만 거 제가 하나 어떻게 구해가지고 그거를 달달달달달 외웠습니다. 일주일 동안 영어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일주일 뒤에 그걸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외울 수는 있는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뜻을 모르고 무작정 외우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일주일 만에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서 영어를 잘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그 사관 학교에서 일주일간 우연찮게 특별 휴가를 받았어요. 추석이 껴가지고. 그래서 제가 나와가지고 다 끝나고 나와서 도서관에 가서 제가 3박 4일의 휴가를 받았는데 이 3박 4일 휴가 동안 제가 아침부터 제가 졸업했던 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어떻게 해야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공부 방법에 대한 책들을 제가 3박 4일 동안 제가 다 뒤져봅니다. 3박 4일 동안. 3박 4일 동안 도서관에 계속 출퇴근한 거예요, 제가. 계속 책들을 봤죠. 어떻게 해야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이 책들을 보면서 특별한 뾰족한 방법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선 제가 세운 원칙은 뭐냐면 저는 군대에 있으니까 독학을 해야 되는 거, 독학을 하는 방법, 그리고 초단기간에 끝내자라는 두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어학연수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학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한 사람들의 방법을 일단 다 배제시켜 버렸어요. 저랑 안 맞으니까. 그리고 뭐 2년 3년 걸렸다 이런 사람들 것도 다 뺐어요. 저는 급하니까 저는 당장 빨리 영어를 잘해서 취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맞는 조건들을 찾다 보니까 조건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3박 4일 동안 매일같이 책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뭘 느꼈냐? 미국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영어를 배웠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영어를 배웠을까?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미국에 있는 노숙자나 갱들은 영어를 잘해. 근데 대한민국에서 똑똑하다는 서울대를 졸업한 애들은 영어를 못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는 거죠. 분명히 서울대 애들이 똑똑할 텐데 왜 미국의 노숙자들보다 영어를 못할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3박 4일 동안 계속 고민을 합니다. 왜 그럴까? 그러다가 제가 답을 찾은 게 간단하지. 야, 미국의 갱들이랑 노숙자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아기 때부터 영어를 배웠으니까 잘하지. 그건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을 원망합니다. 나를 미국에 태어나게 해줘야지. 왜 나를 한국에 태어나서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냐. 우리 부모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원망한 지 30분이 지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대신에 너는 한글을 잘하잖아. 대신에 너는 한국말을 잘하잖아. 그렇지. 나는 한국말을 잘하지. 근데 그러면 나는 한국말을 어떻게 배웠지? 나는 한국말을 어떻게 배웠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미국 아이들은 어떻게 영어를 배웠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혼자서 제가 그 당시에.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저 옛날 사람이라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처음으로 영어를 배웠는데 저는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 처음 들어가서부터 영어를 배웠는데요. 학교에서 문법을 가장 먼저 배웠죠. 저희 세대에. 그 다음에 영어책을 문법을 바탕으로 읽고 우리 막 이렇게 끊어서 읽잖아요. 읽고 그 다음에 쓰고 듣기와 말하기는 거의 안 배웠죠. 우리는 학교에서.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의 아이들과 미국 아기들 그리고 제가 한국말을 배운 방식은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맨 처음에 우리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한테 주변에 엄마 아빠들이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아기들은 그걸 듣죠. 첫 번째는 듣는 거예요. 듣고 나서 아기가 3살이든 4살이 되면 옹알이부터 시작을 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읽기를 시작하죠. 책을. 그리고 그걸 쓰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중학생이 되어서야 비로소 문법을 배우더라는 거죠. 이처럼 학교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배운 영어 방식과 실제로 사람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완전히 순서가 반대되라는 거죠. 이거를 제가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 단지 저 혼자 2004년도에 제가 스스로 이거를 발견한 겁니다. 자, 그러면 나도 영어를 잘하려면 순서를 바꾸자.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배웠다면 이제 나도 아기처럼 영어를 배우자. 아기처럼 영어를 배우자. 그래서 내가 미국에 태어난 아기인 것처럼 나도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분위기를 공부 방법을 완전히 바꿉니다. 나는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라는 생각하에. 그래서 공부 방식을 영어 아기들, 미국 아기라고 생각을 하고 저 공부를 바꾼 거예요. 제가. 너 미국 아기야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완전히 바꿉니다. 방법을. 자, 어떻게 바꾸느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다른 강의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부터는 어떤 식으로 제가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배웠는지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영어와 중국어를 공부했는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어. 제가 아까 사관학교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군대에서 3사관학교, 경상도에 있는 영천이라는 곳에 있는 3사관학교인데 거기에서 영어를 공부한 방식이에요. 자, 첫 번째. 원래 기상 시간은 6시 30분이었는데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5시 반에. 그리고 빈 방에 가서 빈 방이 있었어요. 빈 방에 가서 그 CNN 녹음 파일을 듣고 큰 소리로 따라 말했습니다. 아침에 1시간 동안 따라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상 시간 6시 반이 되면 이제 저는 똑같이 일과대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교육을 받는데 저는 군사교육 시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학생이니까 군사 교육생이니까 교관이 저희한테 가르치는 거를 보고 그리고 제 동기들이 한국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하는 걸까? 를 연구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국말을 잘하는 거를 알면 똑같이 외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는 방법도 알 테니까. 계속 그거를 고민했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근데 결론은 동일해요. 아기 때부터 배웠으니까. 뭐 교관이든 제 동기들이든 한국에서 태어나서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가 얘기해 주는 거를 듣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2, 3년이 시간이 지나니까 똑같이 옹알이 하고 그거를 똑같이 배웠던 거죠. 제가 생각했던 거랑 결론은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기처럼 언어를 배워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교육이 오후 5시 정도에 끝나요. 끝나면 이제 다 같이 식당으로 이동을 해서 저녁을 먹고 저녁 7시부터 이제 자유시간이 주어집니다. 저는 무엇을 했느냐? 그때 똑같이 CNN 녹음 파일을 그거를 아침에 들은 거를 똑같이 듣고 큰 소리로 따라 말하기로 시작했어요. 그때 제 동기들이 17명이었습니다. 17명이었고 2인 1실이에요. 2인 1실. 처음에 이렇게 공부를 하기로 하고 결심을 딱 하고 이제 큰 소리로 말을 해야 되는데 제 동기는 이제 밖에 나가서 놀고 하는데 큰 소리로 얘기를 하려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까는 이제 빈방이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큰 소리로 하지?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하고 여러분들 집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같은 가족들인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아요. 좀 창피스러워 약간은. 일단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용기를 냅니다. 왜냐? 제가 지금 영어를 잘 하지 못하면 저는 군대에 전역한 다음에 취업을 못하니까 저는 약간 배수해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용기를 내서 합니다. 용기를 내고 그렇게 해서 1시간 정도를 따라 말해요. 그러면서 이거를 외웠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뭘 했냐? 지금은 뜻도 모르고 그냥 외운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뜻도 모르고 외우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외운 대본을 보면서 제가 분석을 합니다. 분석. 어떤 문장들이었나? 내가 모르는 단어, 뜻이 뭔가 사전도 찾아보고 그리고 문장 구조들. 이게 문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뭐 그리고 뭐 부사가 이렇게 쓰였네. 이렇게 문장들을 분석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것들을 다 외웠잖아요. 외운 거를 방에 거울이 있었어요. 제가 그 거울을 보면서 제가 똑같이 아나운서라고 생각하고 제가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영어 문장들을. 이거를 제가 했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그냥 아무 뜻도 모르는 CNN 뉴스를 틀어놓고 듣고요. 이게 너무 어렵고 막 그러니까 영어 라디오도 들었었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영어 FM 101.3이 있어요. 이게 영어만 나옵니다. 영어 방송이 있어요. 이것도 듣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여기 교육기관이 대전이었는데 대전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기차에서 뜻도 모르는데 그냥 영자신문 사가지고 그냥 봤어요. 왜? 영어 베이비니까. 저는 미국에 태어난 아기니까 똑같이 저의 모든 24시간을 미국에서 있는 것과 똑같이 분위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군사 교육 받고 밥 먹고 하는 시간들은 비록 내 군대 동기들과 같이 있었지만 그 외에 나머지 시간, 저 혼자 있는 시간은 최대한 미국과 똑같이 분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미국으로 어학연수 간 것처럼.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처럼. 근데 제가 이렇게 하루에 1일차 공부를 딱 마쳤는데 공부를 마치고 나서 고민이 든 거예요. 저는 분명히 제가 이 방식을 만들 때 제 나름대로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만들었어요. 이거보다 최상의 공부 방식은 없다라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딱 1일차를 하고 나니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무슨 의문이냐? 이렇게 공부해서 과연 영어가 될까? 이걸 제가
4개월을 목표로 했습니다. 4개월을 목표로. 4개월 만에 끝내는 걸로. 4개월 아니면 6개월에 끝내는 걸로. 근데 야, 이렇게 공부해서 과연 될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옛날 사람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는 계속해서 손으로 쓰고 달달달달 뭐 이렇게 똥구뱅이 치고 막 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공부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듣고 따라 말하기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게 과연 이렇게 공부해서 될까? 내가 지금 뭐 쓰지도 않고 물론 외우긴 외웠는데 쓰지도 않고 달달달달 뭐 이렇게 막 동글뱅이 치는 것도 아니고 듣고 따라만 해서 하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라고 고민합니다. 근데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2일차에도 또 했어요. 근데 2일차도 하고 나니까 또 고민인 거예요. 아, 될까? 될까? 또 고민.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3일차도 하고 고민하고 4일차도 하고 고민하고 하다가 5일차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말자. 고민을 해도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민할 시간을 차라리 그냥 공부를 더 해. 고민하지 마. 차라리 그럴 시간에 하나라도 더 외워. 하나라도 더 들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대로 하자. 이대로 하자. 어차피 너가 공부할 거는 너가 4개월만 공부할 건데 딱 4개월만 하자. 4달 동안 해서 안 되면 그 이상은 하지 마.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다. 너가 여기서 지금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간에 지금 4개월의 시간이 흘러갈 건데 그럼 안 하면 뭐 할 건데? 너가 이거 지금 공부 안 하면 뭐 할 건데? 믿져야 본전이다. 그리고 너가 설령 이거에서 실패해도 단어 몇 개는 외우겠지. 너 어차피 나중에 토익 공부할 건데 나중에 토익 공부에 몇 개 단어는 도움 되겠지 라고 해서 계속 하기로 합니다. 공부를. 그래서 그냥 계속 했어요.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방법 있죠. 이거 똑같이 한 달 동안 했습니다. 자,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저희한테 드디어 이제 주말마다 외박이 주어졌어요. 드디어. 그래서 제가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매주 조기축구회를 나갔었어요. 조기축구를 나갔는데 외국인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 같이 운동하는 형한테 물어봤죠. 저 외국인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오만에서 온 영어 강사래요. 저 중동에 오만 있죠. 오만에서 온 영어 강사래요. 영어 강사? 그래? 야, 영어 강사니까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좀 물어봐야 되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켠에서 영어로 이제 문장을 만들어요. 잘 모르니까.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문장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니까 how,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갑니다. 아마 제가 how can I speak in English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문제를 만들었을 거예요. 문장을 한 5분 정도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맞죠? 문장을 계속 머릿속에 만들죠. 하나하나씩 조립해가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외국인한테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문장을 물어봤어요. 떨리는 마음에. 네. How can I speak in English?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확실히 제가 한 달 동안 공부를 해서인지 확실히 이 문장을 만드는 속도가 예전에 못했을 때보다는 속도가 확실히 좀 더 빨라졌고 제가 묻는 것도 확실히 예전보다는 자연스러운 거를 제가 느꼈었어요. 확실히. 그래서 속으로 확실히 좀 효과가 좀 있네 라고 했는데 이 외국인이 고작 저한테 한다는 얘기가 try harder 딱 하고 끝이에요. 더 열심히 해. 저는 이 외국인한테 가서 물어보려고 30분을 준비했거든요. 한켠에서 이 문장을 만들고 계속 혼자 연습해보고 해가지고 딱 가서 물어봤는데 진짜 무성의하게 try harder 라고 딱 한마디 하길래 제가 너무 실망스럽고 빈정상해가지고 옆에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30분 동안 준비한 게 너무 아까워서 거기서 제가 물러나기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 좀 더 물어볼까? 라고 그러려고 이제 슬슬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학교에 있던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이 와가지고 와, 외국인이다. 영어로 말해봐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외국인한테, 오만 사람한테. 근데 이제 이 오만 사람이 한국말을 못하는지 얘네가 뭐라는 거야? 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근데 진짜 신기하게 그 상황에서 제가 이 외국인한테
영어로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 이 문장을 제가 영어로 말을 한 겁니다. These guys want you to speak in English. 이걸 제가 머릿속에서 생각한 것도 아니고 진짜 그냥 그 상황에서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으로 입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제가 이 문장이 I'm a boy 같은 쉬운 것도 아니고 이런 복잡한 문장이 이렇게 말하고 나서 제가 이제 축구를 하는데 축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순간 때문에. 야, 아까 너가 이 문장을 너가 말했어. 와, 대박이다, 대박. 어떻게 너가 이거를 입으로 튀어나오냐. 너무 놀라가지고 축구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 생각만 떠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지? 그러다가 이제 축구 경기를 마치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제가 항상 그 CNN 같은 거를 막 틀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집에 가서 이제 CNN 뉴스를 틀어놓고 자려고 누웠는데 CNN 뉴스가 너무 또박또박 들리는 거예요. 너무 또박또박 잘 들려가지고 왜 이렇게 CNN이 잘 들리지? 너무 시끄러워서 잠이 안 올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CNN을 틀면 졸려서 잠이 와야 되잖아요. 이날따라 너무 소리가 또박또박 들리니까 잠이 안 와가지고 제가 이 CNN을 끄고 잤습니다. 이게 한 달 뒤의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군대에 이제 복귀해서 계속 나 이제 영어로 한번 말을 해볼까? 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 머릿속에 영어 문장이 저절로 떠올라요 이제. 그리고 저는 그거를 그대로 읽으면서 영어로 말을 하면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그래서 영어가 이렇게 쉬웠나? 내가 원래 이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원래 이 정도로 잘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2달 만에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표현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저는 뭐 특별하게 어려운 단어를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냥 다 기본적인 단어만이에요. 참고로 제가 영어를 뭐 이제 지금 많이 안 해서 영어를 거의 쓸 일이 없어가지고 영어가 많이 줄긴 했는데 제가 영어를 좀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들 저보고 잘한다고 그래요. 저보고.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요. 영어를 잘하는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방법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잘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억양을 주면 돼요. 억양.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억양을 잘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듣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문법으로만 공부하니까. 입으로 쓰는 훈련을 거의 안 하니까. 근데 저는 쉐도잉을 했기 때문에 억양이 좀 살아있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어를 좀 잘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표현을 좀 늘리기 위해서 영어 회화책 교재를 사서 큰 소리로 따라 읽었었어요. 이거 그 다음에 한 달만 했습니다. 한 달간. 그래서 예전에 아이들이 천자문을 낭독하듯이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황 하듯이 자 여러분 예전에 조선시대에서 우리 천자문 배울 때 아이들이 먼저 쓰지 않죠. 제가 방금 한 것처럼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이라고 먼저 서당 훈장님이 말한 걸 듣고 따라 말해요. 맞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씁니다. 그러니까 이 쇄도역이 사실은 이미 조선시대부터 있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 선조들의 훌륭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이거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황 초등학교 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잖아요. 우리 그또 뭐지? 태동태세 문단세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이게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제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원래 좋은 효과 방식이에요. 원래. 자, 그리고 나서 제가 토익 공부, 토익은 기술이 필요하죠. 제가 예전에 토익 공부할 때 선배들한테 토익은 기술이다. 그래서 기술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토익 문제집을 사서 토익 문제 푸는 법 한 달 공부하고 910점을 받고 증권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영어 회화가 되니까 토익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영어 인터뷰도 너무 쉽고 제가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제가 예전에 토익 공부만 했을 때는 토익 점수가 도저히 안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포기를 했어요. 이거는 한계가 있다. 이 토익 문제풀이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포기했는데 영어 회화가 되니까 토익이 너무 쉬운 거예요. 영어 인터뷰도 그냥 껌이고 껌. 너무 쉽죠. 나중에 입사하고 나서 한 3, 4년 차가 됐을 때 저희 회사 여직원이 저보고
제가 이제 영어를 좀 하는 거 아니까 저보고 자기 토익 시험 그 문제 풀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 좀 풀어달라고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뭐 회사에서 의무 과정으로 하는 거 그런 거여가지고 저한테 풀어달라는 거예요. 대신 그래 뭐 내가 풀어줄게 하고서 풀었는데 제가 한 문제당 0.5초 만에 제가 다 푼 거예요, 진짜. 그렇게 세 문제를 푸니까 우리 회사 여직원이 그때 제가 대리였는데 대리님 이거 막 풀면 안 돼요. 남의 거라고 막 풀어주면 안 되죠. 라고 막 그랬을 아닌데 다 그냥 아는 건데 라고 해서 풀었거든요. 진짜 한 문제 빼고 다 맞았었어요. 그때 우리 그 여직원이 저보고 진짜 대박이라고 대박. 저보고 만능이라고 만능. 그래서 영어가 되면 토익도 그냥 껌이 됩니다. 자, 이제 중국어 얘기를 할게요. 자, 중국어. 자, 제가 중국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어와 중국어는 우리가 출발하는 시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한 44분이 계시는데 나는 학교에 간다를 여러분들 영어로 말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다 뭐 I 간다 고 간다 뭐 스쿨 뭐 go to school 이 정도는 아마 80% 이상은 다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국어로 해보세요, 여러분. 중국어로 나는 학교에 간다 한번 말해보세요. 그냥 머리가 까마득하죠. 네. 아무것도 모르죠. 나가 뭔데. 예. 영어와 중국어는요 기초 수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완전 백지였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완전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중국어는. 자, 제가 영화 암살에서 하정우가 중국어를 너무 멋있게 말하는 걸 보고 중국어를 공부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영어 공부를 했던 거를 이용해서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결심을 했는데 할까 말까를 제가 일주일간 고민합니다. 왜냐? 저는 중국어를 공부할 이유가 없거든요. 단지 멋있었을 뿐인데 제가 뭐 제 고객 중에 제 증권회사 고객 중에 중국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중국으로 출장을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중국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어를 공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자꾸 하고 싶다는 말이죠. 자꾸.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딱 2달만 공부하자. 최소한의 시간만 투입하자. 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딱 2달만 공부하고 그리고 최소한 내가 지금 생활하는 것 중에서 낭비되는 시간들을 활용하자라고 제가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낭비되는 시간이 뭐였냐면은 출퇴근하는 지하철 시간. 이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이것만으로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까 저녁에 1시간만 공부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실패할까봐. 자, 제가 그래서 종강역 그 당시 회사가 종강역이었어요. 여러분 영풍문고 아시죠? 그 건물 10층에 있었거든요. 제 사무실이. 집에서 거기까지 편도 45분이고 왕복 90분. 출퇴근 왕복 90분을 공부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방식은 똑같아요. 큰 소리로 따라 말하기. 그리고 이거는 교재를 패턴북을 샀습니다. 제가 서점에서 여기 영풍문고에서 제가 패턴북을 제가 사서 그거를 똑같이 듣고 따라 말하기를 했어요. 방식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듣고 따라 말하기. 근데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따라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어떻게 했느냐? 자, 제 카메라 보세요. 입만 중얼중얼 거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I'm a boy 하면은 I'm a boy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입만 중얼거리면 너무 답답해요. 막 속 터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느냐? 저녁 식사 후에 뒷산에 가서 큰 소리로 그날 따라 말한 거를 그 중얼거린 거를 큰 소리로 따라 말합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창소리 득음이라고 그러죠. 막 이렇게 큰 소리로 막 하는 거. 그리고 제가 예전에 듣기로도 가수 휘성이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뭐 계곡인가 폭포에 가서 막 이렇게 노래를 크게 불렀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득음을 한 것처럼 그럼 나는 중국어 득음을 하자라고 해서 큰 소리로 따라 말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교재를 확인하고 똑같이 방법은 똑같아요. 자, 근데
똑같이 이 공부 방법에 또 의문을 제기합니다. 제가 하루 공부하고 나서 야 이거 되겠냐? 야 이렇게 공부해서 되겠냐? 내가 쓰는 것도 아니고 외우는 것도 아니고 듣고 따라 말아가지고 되겠어? 하루하고 또 그래서 포기할까 제가 생각했었어요. 근데 다음날 또 그냥 합니다. 그냥 일단 결심했으니까 2일차도 또 마찬가지예요. 포기할까 말까 3일차도 또 할까 말까 하다가 3일차에 3, 4일차에 저한테 이제 스스로 저한테 뭐라고 합니다. 야 너가 예전에 영어 공부해서 성공했잖아. 뭘 너 스스로 의문을 가져. 너가 옛날에 영어에서 성공했으니까 그냥 해. 너가 했으니까 해. 그리고 실패해도 어차피 2달 만이야. 그냥 2달 동안 그냥 해. 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이 공부 방식에 의문을 안 갖기로 합니다. 저를 믿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가 영어를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도 의문을 가졌다는 거죠. 하지만 다시 결심을 하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일주일이 지났더니 어떤 상황이었냐면 단어가 몇 개만 기억나는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문장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냥 계속 밀어붙이고 했더니 한 달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그날 아침에 지하철 갈 때 이렇게 들었던 중국어 문장이 있죠. 아니면 그 전날 들었던 문장들, 최근에 들었던 문장들. 그게 제 입에서 자꾸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 증권회사 직원이었으니까 아침에 앉아가지고 주식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입은 그 전날 공부했던 중국어 문장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자꾸 저절로. 완전 유체 이탈입니다. 유체 이탈. 저의 다른 부분은 다 주식만 보고 있는데 제 입만 살아서 중국어 문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상관도 없는 제가 들었던 문장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뭐냐, 여러분. 여러분 좋아하는 노래를 많이 들으면 그 노래가 무의식적으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랑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래를 많이 들은 것처럼 저는 중국어 문장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중국어 문장이 저절로 입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서 이렇다고는 볼 수 없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만이 노래를 많이 듣고 그 노래를 저절로 흥얼거리는 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현상입니다. 노래와 똑같아요. 완전 유체 이탈.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무슨 생각을 했느냐. 중국어 문장이 제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이거죠. 노래 들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1절부터 뭐 하여튼 어디 소절 1분부터 4분까지가 있다면 제가 그 중에서 제가 끄집어 내올 수가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국어 문장들을 이제 끄집어 내옵니다. 내가 한번 말해보자. 그동안에 내가 배웠던 것들이 내가 자꾸 입에서 나오니까 그럼 그것들 내가 끄집어서 내보자 라고 해서 중국어로 말을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하나 대입하면서. 근데 이때는 처음이니까 이제 문장을 좀 만듭니다. 이제 주어, 워 넣고 뭐 동사, 목적어 넣고 이렇게 해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한계가 옵니다. 어떤 한계냐? 단어가 모자라. 단어가. 내가 문장은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로 따지면은 내가 나는 사과를 좋아해는 내가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I like an apple은 내가 말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나는 지하철이 좋아를 말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지하철이라는 단어를 몰라. 이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같이 무엇을 했느냐? 단어도 같이 공부합니다. 근데 단어도 어떻게 공부했느냐? 방법은 다 똑같아요. 듣고 따라서 말합니다. 단어도. 그리고 그냥 단어만 딸랑 있는 게 아니라 단어 책들을 보시면 단어가 있고 어떤 교재들은 단어가 있고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있어요. 그런 문장이 있는 교재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듣고 따라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음성 파일이 있는 단어 교재로 공부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혼자 계속해서 한 달 동안 중국어로 말해보고 대입해보고 틀린 것들은 그 구글 번역 같은 것도 이렇게 혼자 맞춰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개월이 지나니까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 됐었어요.
이거를 제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이제 한 달하고 한 열흘 정도가 지나니까 제가 뭘 했느냐, 이제 문장이 말할 수가 있으니까 제 회사가 종각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블락만 더 가면 명동입니다. 명동에 중국 사람 엄청 많았죠. 예전에 가서 중국 관광객들 있는데 가가지고 뭐 먹고 있으면 옆에 가가지고 저도 먹으면서 막 물어봐요. 저도 하오츠마 맛있어? 막 물어봐 이렇게 막. 그러면 알아들어 중국 사람들이. 오 되네. 그러고 제가 근데 그런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길거리에서 많이 막 중국 애들이 지도 보고 있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뭐 찾니? 뭐 내가 좀 도와줄까?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제가 남자가서 여자들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 사기꾼인 줄 알고 막 도망가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해요. 막 엄청 창피한 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다가 관뒀어요. 나중에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나를 뭘로 보고 내가 뭐 사기꾼도 아니고 나를 막 도망가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물어보는 거는 포기하고 그냥 혼자 이제 그냥 말하기만 했었고 제가 그 예전에 홍콩에 가려고 비행기표를 사둔 게 있었어요. 거기에 가는데 그럼 이번에는 여행 가서 중국어만 쓰자. 그전에는 영어만 했는데 이번에는 중국어만 쓰자라고 해서 그 3박 4일의 여행 기간 동안에도 전부 다 중국어만 다 썼었고 그리고 다음에 한국에 와서 제 친구가 에어비앤비 그 카우치 서핑 그걸 했었는데 하루는 그 자기 집에 중국 손님들이 온다고 베이징 애들이 온다고 자기 좀 와서 좀 통역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얘네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이제 중국어 저보고 뭘로 공부했냐고 그래가지고 나 이렇게 공부했다 나 듣고 따라 말했다 했더니 걔네들이 딱 한 얘기가 너 그래서 발음이 좋구나 이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입에서 영어와 중국어가 튀어나오던 순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순간들을 여러분도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만들어 들고 싶어요. 이걸 저의 또 다른 제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저의 또 다른 목표로. 영어는 제 인생의 50%를 바꾸었고요. 중국어는 제 인생의 30%를 바꿨습니다. 우선 저는 영어 덕분에 증권회사에 취업할 수가 있었어요. 우선 토익 점수가 나왔고 그리고 저는 자기소개서에 영어를 독학했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인터뷰할 때 그 면접관님이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어떻게 독학했냐? 이렇게 해서 했다. 했더니 그 면접관님이 저보고 그러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영어로 소개를 해보라는 거예요. 즉석에서. 진짜 그 당시에 너무 당황했는데 그동안에 제가 이제 나름 실력이 쌓아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를 했고 그 덕분에 취업을 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영어 덕분에 취업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직접 홍대에서 에어비앤비를 제가 운영했었어요. 제가 사무실로 쓰려고 홍대에 방을 하나 얻었는데 쓸 일이 없어져가지고 그 방 어서 할까 하다가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하면서 이제 영어가 되니까 외국인들 응대하고 그리고 네 그리고 음소거 좀 할게요. 네 그리고 그 온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여행 가이드. 왜냐면 외국인들이 못 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특히 뭐 스키장 가는 것들 그런 거 대신 여행 가이드 해주고 또는 뭐 가평 같은데 저보고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해주고 일당 막 20만 원씩도 받고 네. 알바도 쏠쏠하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뭐 했냐 영어 강사 네, 영어 강사도 했는데 자 중요한 거 여러분들 저는 영어 강사 초등 중등 성인 다 하는데 저는 회화가 되니까 저는 어떻게 했느냐 아이들한테 영어로 말을 해줍니다. 영어로 말을 해주면 아이들이 그거를 저를 보고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영어를 더 공부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4, 5, 6학년 고학년일수록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가르치던 6학년짜리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저보고 선생님 저는 문법 공부 언제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학 때 할 거야 라고 했는데 나중에 며칠 뒤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어머 선생님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이가 문법 공부 물어봤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예, 그 어머니가 시키신 거 아니에요? 저는 엄마가 시킨 줄 알았었어요. 했더니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하시면서 기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만큼 혼자 먼저 공부하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또
아이들이랑 제가 이제 떡볶이를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그것도 다 영어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떡볶이, 야 즉석 떡볶이 먹으러 가자 하면서 제가 이제 영어로 문장 얘기하면서 영어 단어로 제가 인스턴트 떡볶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즉석 떡볶이, 인스턴트 떡볶이 이렇게 막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아이들이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나 봐요. 엄마 우리 선생님이랑 떡볶이 먹으러 가는데 우리 다음 주에 인스턴트 떡볶이 먹으러 가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엄마들은 그거 듣고 이제 되게 좋아하죠. 확실히 영어가 늘고 있다는 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어머님들이 진짜 저를 엄청 좋아했었어요. 아이들 실력이 진짜 많이 늘고 있다고. 그래서 영어를 나중에 강사를 하실 때 혹시 지금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아이들한테 영어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엄마들도 엄청 좋아하고 인정하고 또 아이들도 동기부여도 되고. 자, 영어 덕분에 출판됐고요. 또 강의도 많이 했었죠. 자, 그리고 자유롭고 저렴한 여행이 가능하다. 제가 갑작스럽게 제가 두바이를 가게 됐었어요. 갑작스럽게. 두바이를 가서 2박 3일 갑작스럽게 갔다가 바로 이제 유럽으로 가야 되는 일정이었는데 두바이에 제가 2박 3일 동안 있으면서 찾아보니까 두바이에 사막 투어가 굉장히 유명하대요. 사막? 두바이에 갔으면 사막 한번 가봐야죠. 그래서 저도 사막 투어를 막 하려고 알아봤는데 그 우리나라의 그 뭐죠? 뭐 이렇게 여행 패키지 사이트 같은 거 막 알아봤더니 이미 그거는 최소 2일 전부터 예약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그 예약이 끝나가지고 바로 다음날, 저 바로 다음날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두바이 현지 시간으로 밤 10시였다면 다음날 저는 바로 다음날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상품들은 다 끝난 거예요. 예약이 다. 저는 무조건 사막 투어를 가야 되는데 다음날 이거 딴 건 몰라도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구글로 막 검색을 해서 알아봤더니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의 사막 투어는요. 그 상품들, 마감된 상품들은요. 인당 11만 원, 12만 원이었어요. 근데 두바이 그 제가 구글에서 찾아본 상품은 인당 3만 원, 4만 원밖에 안 해. 거기다가 바로 내일 갈 수 있어요. 와, 이거 웬 횡재야?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 여행사들이 이 상품을 떼오는 거예요. 이거를 떼와서 파는 거예요. 크루즈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루즈도 인당 엄청 비싸게 파는데 원가는 얼마 안 해요. 그리고 저는 여행 갈 때 숙소 예약 안 하고 그냥 가서 현지에서 다 알아보고 어디 갈 때도 구글맵 같은 거 안 쓰고 저는 물어 갑니다. 일부러 물어 가요. 일부러 사람들이랑 대화도 하고. 네. 그러면 이 여행 가서 있잖아요. 내가 똑같이 어딜 가도 그냥 거기 가는 거랑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막 물어서 가는 거랑요.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 그 느낌, 또 그 물어 갔을 때 그 즐거움, 어떤 경우는 같이 가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같이 가면서 대화도 하고. 제가 생각하는 해외 여행의 최고의 즐거움은요. 현지인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현지인들과 대화하러 가요, 저는. 물론 뭐 자연 경치도 좋지만 저는 현지인들과 대화할 때 가장 큰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영어 덕분에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고요. 여러분들 독학으로 영어를 배우면요. 바로 영어 강사의 상위권으로 바로 진입합니다. 다른 강사들과의 차별점이 바로 생겨요. 왜? 독학 자체가 스펙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서 책까지 출판하면 바로 상위 1% 강사로 바로 들어갑니다. 책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죠. 네. 뭔가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왕이면 영어를 공부하신다면은 독학으로 배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들 공부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영어 회화를 잘하려면. 자, 회화라는 건 여러분 말이 하는 거죠. 말, 입. 자, 말은 우리의 신체에서 입이 합니다. 입. 근데 우리는 그동안 눈과 손을 훈련시켜 왔어요. 눈과 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회화, 말을 잘하려면 당연히 입을 훈련시켜야죠. 내가 잘 들으려면 귀로 많이 들어야 되고 내가 말을 잘하려면 당연히 입으로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는 뭘 했다? 눈과 손을 훈련시켰다.
자, 이거는 뭐냐?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다리를 훈련시켜야 되는데 다리를 훈련을 안 시키고 팔을 훈련시킨 것과 똑같습니다. 당연히 다리를 쓸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쉐도잉이 굉장히 좋은, 아주 좋은 학습 방식이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이 전 통역병을 양성하기 위해서 미국의 최고의 언어학자들을 불러다가 만든 청각 구두 교수법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방식도 그렇고. 자, 쉐도잉은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쉐도잉이라고 부르는데 미국에서는 쉐도잉과 미미킹이라고 부릅니다. 둘 다 비슷한 거예요. 자, 쉐도잉이라는 게 원래 뭐냐면 듣고 그림자처럼 똑같이 따라 말한다는 거예요. 영어 문장에서 뭐 헬로우 하면 그 헬로우를 듣고 바로 따라서 헬로우라고 말하는 겁니다. 쉐도잉. 자, 장점. 너무 간단해요. 제가 계속 이 공부 방식에 의문을 가졌던 것처럼 너무 간단합니다. 듣고 말하고 눈으로만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방식은요, 안 됩니다. 안 돼. 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존의 방식대로 해서 영어 잘하는 사람 있나요? 네. 저는 기존 방식으로 해서 된 사람, 학교 공교육으로 해서 된 사람 한 명도 못 봤었어요. 하지만 제가 하는 방식은 가장 확실합니다. 왜 가장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전 세계의 인류가 이 방식으로 배우니까. 모든 나라, 심지어 원주민들도 이런 식으로 언어를 배우죠. 엄마 아빠가 얘기해 주는 거를 듣고, 그리고 그걸 그대로 따라 말하면서, 물론 아기들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걸 단축하기 위해서 우리 성인들은 그대로 따라 말하는 거죠. 모든 인류가 성공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쉐도잉은 바로 말할 수 있죠. 내가 만약에 네, I'm a boy를 배웠다면 네, 바로 그걸 말할 수 있는 거고, 아까 위에서 제가 썼던 문장 This guy want you to speak in English를 그날 배웠다면 그 문장을 응용해서 바로 말할 수 있고요. 제가 예전에 홍콩에 갔을 때 옆자리에서 어떡하다 이제 저는 혼자 갔다가 옆에 있는 여자들과 대화를 하게 됐었어요. 걔네 여자들은 이제 홍콩 여자들이었는데 걔네가 아마 저한테 먼저 물어봤을 거예요. 저 뭐 한국 사람이냐고. 근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그 중에 한 여자가 한국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을 대화했는데 진짜 제가 창피하게 이 여자가 저보다 한국말을 더 잘해. 홍콩 사람인데 저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언어 전문가니까 계속 물어봤죠. 너 왜 이렇게 한국말 잘하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뭐냐? 뭘로 공부했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여자가 한 얘기가 한국의 드라마로 공부했다는 겁니다. 한국의 드라마로. 제가 꼬치꼬치 물어봅니다. 제가 언어 전문가니까. 그래, 자, 드라마로 공부했는데 너 드라마로 어떻게 공부했는데 나한테 자세히 좀 얘기해줘. 자, 그녀가 어떻게 공부했느냐? 똑같습니다. 듣고 똑같이 따라 말했다는 거예요. 듣고 똑같이. 자, 제가 또 물어봅니다. 야, 처음에 들으면 잘 안 들리잖아. 어떻게 했는데? 그냥 안 들려도 그냥 따라 말했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똑같이 하게 되더랍니다. 근데 걔는 진짜 한국말을 저보다 더 잘해. 걔는 거의 아나운서 수준이야. 아나운서 수준. 너 이거 얼마나 공부했는데? 아, 제 기억으로는 아주 짧진 않았었어요. 왜냐면 걔는 스크립트 공부를 안 했으니까. 오로지 듣고 따라만 했으니까. 저는 그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스크립트 공부하는 거고, 얘는 아예 그런 거 없이 드라마만 듣고만 따라 말한 거예요. 왜냐면 한국 드라마에 스크립트가 없으니까. 시간이 얘가 한 1년 정도 걸렸다고 제가 기억을 해요. 1년 정도. 그만큼 쉐도잉은 강력한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쉐도잉은요, 제가 만든 방법이 아니에요. 이미 10년, 20년 전부터 있었던 방법입니다. 근데 쉐도잉으로 실패를 대부분 많이 해요. 자, 실패의 원인은 뭐냐?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 중도에 포기하기 때문에. 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쉐도잉을 하게 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갑니다. 저도 해봐서 알아요. 저도 예전에 하게 되면요, 정신 안 차리고 하면, 집중해서 안 하면 그냥 듣고 그냥 바로 빠져나가요. 그리고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돼. 자꾸. 계속 집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거 스크립트로 반드시 의미를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 이것도 더 중요한데 중도에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공부가 대부분 혼자 하잖아요. 혼자 하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쉐도잉 스쿨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만들었고, 또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다 같이 공부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이 책을 처음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책들 만들어가지고 우리 수강생들이 했던 것들이에요. 자, 혹시 여기 잘 보시나 모르겠네요. 여기 키워드릴게요. 아이고, 큰일 났다. 네. 자, 여기 보시면 금요일에 미팅 마치고 집에 갈 때 영어로 말하기 혼자 해볼까 생각하는데 걸어가면서 I'm on the street 이런 식으로 혼자 중얼거리네요. 네, 자 여기 또 보시면 옆에 보시면은 뭐냐 오른쪽 여기 오른쪽에 영어 문장 만들려고 하니 패턴에 나온 거를 혼자 중얼거리네요. 자, 제 답변 바로 이런 거죠.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거. 네, 앞으로 점점 더 튀어나올 겁니다. 네, 자 이런 것들 다음에 자 여기 18년도 7월 20날 제 카페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7일차 데이 7일차에 머릿속에 영어 문장들이 떠오르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네, 이거를 계속 그냥 읽으면 돼요. 이제는 떠오르는 거를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나중에는 저도 튀어나오고. 자, 이 사람이 7일차 때 이렇게 남겼고요. 그로부터 또다시 9일이 지나니까 자 16일차에 자 영어 문장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상황을 상상했더니 그런 와중에 영어가 튀어나왔습니다. 자, 이게 제가 추구하는 현상이에요. 자, 그리고 이분도 영어 꿈은 꾸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잠을 깨고 생각해보니 영어 꿈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네,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자동으로. 자, 그리고 첫 글만 봐도 따라 말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저도 튀어나온 과정. 자, 그래서 자 제가 하는 쉐도잉 스쿨, 이제부터 쉐도잉 스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 우선은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눠 있어요. 완전 초급자들, 너무나도 기초적인 것도 잘 모른다 하는 분들을 위한 왕초급 과정이 있고요. 나는 기초적인 건 좀 다 알아. 근데 조금 더 어려운 문장을 말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초중급 과정 두 가지가 있고,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제 책들 첫 번째 책 패턴북이 왕초급이고요. 그 다음 생활영어 책이 두 번째입니다. 패턴북은 말대로 완전 기초들. 자, 이렇게 나는 배고파, 배불러, 목말라 이런 기초 단어들, 기초 패턴들이 나와 있는 문장이고요. 이 생활 영어는 뭐냐면 우리가 아침부터 밤까지 눈 뜰 때까지 24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들을 다 영어로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2개월 뒤에 여러분들은 이 문장들을 자유롭게 듣고 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공부한 거랑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제가 공부한 것 동안. 자, 그래서 2달 동안 하는데 매일같이 합니다. 매일같이. 자, 쉽지 않죠. 하지만 고통을 최대한 짧게 끝내려고 그래요. 2달 공부하고 더 이상 영어 공부는 없다. 네, 고통을 최대한 짧게 끝내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아침 6시 반에서 7시 30분 동안 그날 배울 거 3개를 따라 말하고, 그 저녁에 다시 9시부터 30분 동안 또 따라 말하기를 하고, 그리고 1시간 동안 쉬었다가 볼일 보고 밤 10시 반부터 11시 30분까지 또다시 따라 말하기 30분을 하고 복습을 합니다. 굉장히 빡센 과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2개월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통을 짧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목표 기간을 짧게 잡아야 됩니다. 나 6개월 할래, 1년 할래, 고통만 더 길어지고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포기할 확률이 더 많아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길어지기 때문에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왕초급 과정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문장,
180개, 180페이지예요. 페이지를 다 해서 2달 동안 180페이지의 문장들을 자유롭게 듣고 말할 수 있는 과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초중급 과정은 생활영어 책 한 권. 이 책은 원래 288개인데 우선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180개만 하는 거고, 초중급 과정은요, 생활영어 책 총 188페이지인데 이거를 2달 동안에 1회독해서 여기에 있는 문장들을 자유롭게 듣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것만 말해도 거의 뭐 고급 수준까지도 간다고 봐도 돼요. 자, 그리고 저녁에 제가 했던 거 똑같이 아침, 저녁, 밤 따라 말하기를 하루에 3번 하고, 그리고 1일 복습 시간, 마지막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단어를 외울 수 있는 암기 노하우, 제가 단어 또 저만의 암기 노하우가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번에 적용할 겁니다. 단어 암기 노하우. 그리고 제가 문장 구조도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 문장을 체득하는데 도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영어가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도록 할 거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저의 또 다른 사명, 제 인생의 또 다른 목표로 하고 어떻게든 여러분들 영어가 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자, 좋다. 네, 자, 수강료가 얼마인데, 그래서 얼마에 할 건데, 자, 요번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동안에는 사실 제가 원래 주업이 주식이어서 주식 공부에 제가 몰입을 했는데, 제가 작년까지 해서 이제 모든 공부를 다 끝냈고,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화를 하는데, 주식과 영어 둘 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제가 쉐도잉 스쿨을 런칭하는 기념으로 업계 최저가에 진행합니다. 제가 시장 조사까지 제가 다 끝냈어요. 최대한 여러분들께 부담 안 되고 저렴한 가격으로 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왕초급과 초중급 다 동일한 가격이고, 제가 시장 조사를 했는데 우선은 여러분들 다른 강의들 보시면 주 1회 보통 주 1회 해서 한 달에서 보통 2, 30만 원 하죠. 보통 다른 강의들 같은 경우에 다른 영어회화 수강료를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다른 영어회화 수강료들 주 3회에서 각각 2시간씩 해도 최소 30만이에요. 30만 원. 주 3회 각 2시간 최소 30만 원. 주 4회 하게 되면요, 한 4시간 30분 정도를 각각에 하는 거 있는데 이게 한 달에 60만 원입니다. 한 달에 60만 원. 저는 매일이죠. 매일같이 하고 제가 2시간 30분씩 하죠. 자, 그래서 제가 수강 런칭 기념으로 3가지 조건이 있는데, 우선은 15일짜리 20만 원, 그리고 한 달 30일, 이거는 30만 원, 하루에 만 원씩, 그리고 추가적으로 1회 무료 수강할 수 있고, 60일 2개월, 2개월 우리가 가장 목표로 삼는 2개월, 이거는 45만 원에 올해 22년도 한해서 무제한 수강 해드리고, 그리고 신청자 전원에 대해서 1대1로 제가 수시로 어떤 걸 보완해야 되는지 수시로 계속 코칭을 해드리고, 이 코칭은 영어도 해드리고, 혹시 여러분이 원하시면은 뭐 다른 부분도 같이 또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에 여러분들 여기 책에 있는 문장들 자유롭게 다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딱 선착순 15분만 받아서 제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드릴 거고, 자, 왕초보와 초중급 레벨은요, 여러분들 수시로 교환이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회 무료 수강, 그리고 2022년 무제한 수강, 이거 제가 2달 단위로 해서 계속해서 기수제로 계속 운영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2달 동안 했는데 정말 우수하다, 그러면 제가 이 최동원 스쿨을 계속해서 더 확장시켜 나갈 거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을 제가 코치로 제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급여 드리고서. 왜냐면 제가 이거를 24시간 동안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코치 혜택을 드릴 거고, 나중에 제가 지금 중국어 교재도 다 지금 만들어 놨어요. 지금 검증하고 그 검증 문법적으로 맞는지 검증하고 녹음하는 과정만 남았는데, 중국어 과정도 오픈하게 되면 제가 우수자들한테는 제가 중국어 과정도 제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특별하게 혜택해서 중국어까지 같이 마스터하도록 도와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영어 독학한 다음에 기회가 되실 때 혹시 출판도 하시게 되면은 제가 출판까지도 제가 같이 도와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영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거고, 지금 제가 업계 최저가로 제가 형성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향후에는 무조건 가격 인상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해드리는데 제가 온몸을 쏟아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1개월 40만 원으로 제가 인상해서 진행할 건데, 이번 기회에 제가 이 런치 기념으로 제가 특별히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한 번 더 혜택을 또 하나 드리면, 자, 이번에 등록한 다음에, 왜냐, 자, 2달 동안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뭐 6월달, 7월달에 일이 잡혀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등록하시게 되면은 올해 아무 때나 수강할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은 언제부터 할 것이냐? 5월 28일,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할 계획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 하시면 유튜브에 기록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매일같이 그걸 기록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으로 활용하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의 컨텐츠, 요새 뭐 지식산업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식산업. 이 영어도 사실 영어가 지식산업의 가장 근원입니다. 근원. 영어도 지식산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지식산업을 할 때 이 공부한 것들을 기록으로 삼으신 다음에 여러분들도 나중에 지식산업에서 판매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때 여러분들 얼굴 안 나와도 무방합니다. 얼굴 안 나와도 돼요. 자, 이분 있죠, 이분. 자, 이분 보이시죠? 이분은 이 영상 내내 이렇게 해서 찍으셨어요. 이 채널은 이렇게 해서 찍었습니다. 이분이 다. 이 채널 제목이 뭐냐면 업덕이거든요. 업덕이라는 채널인데, 이분 채널은 다 이렇게 찍으셨어요. 얼굴이 안 나옵니다. 그래도 이 영상 채널 구독자가 아래 나오는데 6,800명이고요. 이 영상의 조회수가 3만 회입니다. 3만 3천 회. 중요한 게 뭐다? 네, 얼굴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컨텐츠. 자, 그래서 이 기회, 자, 딱 이번 주 일요일까지, 자, 5월 22일까지만 제가 마감하고, 자, 선착순 15명이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런치 기념으로 딱 드리는 이벤트니까 희망하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신청하셔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2799-6724 네, 문자를 주시던, 톡을 주시던, 친구 주시던, 그리고 네, 뭐 문자를 주시던, 전화를 주시던, 뭐 상담도 하셔도 되시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마무리됐고요. 자, 오늘 영어 공부법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은 여러분들 채팅으로 해주셔도 되시고, 아니면은 마이크를 켜서고 마이크로 해주셔도 됩니다. 자, 질문해주세요, 여러분들. 질문. 한 시간 동안 떠들었더니 목이 마르네요. 네. 자, 질문해주세요, 여러분들. 질문. 뭐든지 다. 네, 영어 공부법이든 아까 모든 거 말씀드린 거 전부 다. 자, 채팅도 하루 세 번 다 줌으로 만나는 거예요? 네, 줌으로 하려고 그래요. 줌으로.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번 시장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중도에 포기를 안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려면 제가 여러분들을 붙잡아 놓는 수밖에 없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줌을 할 때 여러분들 마이크는 안 켜셔도 돼요. 카메라는 안 켜셔도 돼요. 그냥 소리만 이렇게 나오셔도 되시고, 두 개 가정 모두, 네, 두 개 가정 모두 다, 네,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 교재비 포함. 네, 원래 교재비는 아닌데 박경선이 저렇게 여쭤보시니까, 네, 교재비랑 우편은 제가 그럼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재비는 제가 드릴게요. 네, 제가 부담해 드릴게요. 제가 사서 보내드릴게요. 네. 갑자기 박경선이 여쭤보시니까 제가 특별 이번 한 개수에 한해서 제가 구매해서 제가 택배, 그게 아니라 그 우편으로 제가 주소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그렇죠. 제가 받아서 보내면 또 돈이 들어가니까. 줌에서 만나는 건 며칠에 한 번? 매일이요. 매일. 자, 하루 3번 다 매일같이. 자, 매일같이 다. 매일같이 다, 여러분. 매일같이 다.
매일같이 다. 2달 동안 여러분들, 네, 2달 동안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2달 동안 이렇게 같이, 매일같이. 2달 동안 매일같이.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새벽에 30분, 저녁에 30분, 저녁에 1시간, 매일같이 2시간 저도 여기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영어 나오게끔 하려고. 제 시간 저도 여기다 투자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해되시죠? 안 그러면 여러분들 안 합니다. 근데 나는 줌 안 해도 내가 그 시간에 할게 하시는 분들은 안 들어오셔도 돼요. 이해되시죠? 중요한 건 사실 중요한 건 성과니까. 성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영어가 되는 게 중요하니까. 중요한 건 성과니까. 다만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혹시 의지가 약하신 분들 계실까봐, 네, 의지가 약하신 분들 계실까봐 제가 끌어가려고. 네, 맞아요. 이번에 신청하시고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네, 시간이 갑작스럽게 제가 2달 동안 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하시고 올해까지, 올해 안에 아무 때나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네, 말씀해 주시면은 또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제가 요번에 1기인 만큼 제가 어떻게든 제가 신경 써가지고 진짜 제가 1대1 나중에 1대1 회화도 하고 나중에 제가 원래 쓴 책에 그런 단계들이 있는데 그런 단계들까지 같이 해서 좀 진행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또 궁금하신 분들 있나요, 여러분들? 자, 요거 보내드릴 테니까 같이 요거 핸드폰 번호까지 같이 하셔가지고 입금하시고 연락 주시면은 제가 다시 또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자, 질문 없으신가요, 여러분들? 네, 자,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시면 여러분들, 네, 오늘 1시간 10분 동안, 네, 강의 아주 얘기 잘 들어주셨고요, 여러분들. 네, 벌써부터 입금하신 분들 계시네요. 네, 자, 여기 여기 채팅창에 올려드렸으니까요, 계좌 번호와 핸드폰 번호 참고하시면 네, 되시겠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분들 나중에 뭐냐 거기 어디냐 채팅창, 네, 우리 오픈 톡방 거기 올려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없으시면은 오늘 강의 수강료 화면 아까 이거 말씀이신가요? 요거 수강료 요거 어떤 거 이거 네, 이거 이렇게 세 가지. 네. 네. 이거 네, 사진 찍어 두세요. 필요하신 것들. 네. 사진 찍어 두시고 네. 하기 전에 한번 OT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제가 자세히 공부 방법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오늘 특강 여기서 종료하고요. 제가 그 톡방의 공지사항에 계좌번호 그리고 전화번호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1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네. 또 다음 주에도 제가 또 좋은 강의들 주식 관련해가지고 좋은 강의들 또 제가 강사님들 섭외하고 있으니까 또 말씀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종료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조금 되세요. 감사합니다.